개원을 했는데 부자가 되냐? 그분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지만 부자라는 느낌은 받지 않아요. 한 달에 1,000, 2,000은 벌 수 있지만 와이프가 많이 쓰더라고. 부자가 아니야. 3,000을 버는데 와이프가 쇼핑으로 2,000을 긁어. 부자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여기 사업가들은 부자일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 대표들이나 그런 분들이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뭐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이 막 공장 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100명, 200명이 구조가 짜여져 있고 이분들이 일하는 거에 대한 퍼센티지를 먹을 수 있는 분들인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일하진 않지만 제 산하에 15,000명 되시는 분들이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저한테 시간으로 공유가 되고 돈으로도 공유가 됩니다. 저같이 한 달에 작게 벌면 5천, 많이 벌면 1억을 넘는 돈을 버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한 달에 지금 소비가 많아요. 왜냐하면 직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차들을 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싼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옷도 비싼 거 입어야 되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한 달에 3천에서 4천을 쓰더라고요. 그냥 제 생활비. 그런데 그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한 달에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그 2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건 뭐냐면 그 나머지 몇 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투자는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 투자된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거죠. 요즘 TV 보면 연예가 중계 이런 데 보면 장동건, 고소영 뭐 어떤 연예인들이 10년 전에 건물을 샀는데 30억, 4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지금 120억 됐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은 뭘 했나요? 맨날 집에 가서 막 절하고 집값 올려주세요. 뭐 절하고 집 막 청소하고 그랬나요? 집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딴 자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산이 올라갔던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정말 입을 탁탁 치시고 이쪽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돈 버는 게임을 누구랑 같이 저랑 같이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솔렉으로 내가 게임을 끝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회장님이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솔렉이 내 인생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솔렉은 단지 나에게 돈이 나오는 하나의 구멍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솔렉. 그리고 회사 제품 좋아하고 회장님의 비전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은 회사 만들어 주신 거 정말 고맙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2, 3억씩 죽을 때까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지더라도 이미 여기에서 게임을 끝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돈. 그거를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걸 하려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돈이 실제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당연히 하나쯤은 가져가야 됩니다. 솔렉 치르시면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파란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녹차라떼를 좋아합니다. 다 기호가 맞나요? 내가 정답이 없어요. 사람은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솔렉을 딱 봤더니만 최고 직급자였다라고 하는 저 김호성이라는 사람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 나하고 호감이 맞지 않아. 난 솔렉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웃는 거잖아요. 아무도 갑자기 웃으시니까 인상이 안 좋아서 웃으시니까 진짜 인상이 안 좋은가 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솔렉 안 하시고 딴 걸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준점을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아 네트워크 하나는 해야 되는구나 하면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저 사람한테 일단 솔렉 하기 싫은데 그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준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준이 이 5가지가 동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만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회사 확실해야 되고요. 제품 정말 좋아야 되고요. 보상 플랜 진짜 기가 막혀야 되고 타이밍 어마어마해야 되고 시스템 진짜 좋아야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회사. 회사는 첫 번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무너지지 않고 돈을 어느 정도 빵빵하게 들고 있느냐가 제일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이 솔렉이라는 회사는 돈을 가지고 있을까?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SD생명공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면 네이버에 SD생명공학 딱 치시면은 이 회사의 주식이 상장된 금액도 알 수 있고 이 회사가 얼마나 자산을 가지고 있고 부채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SD생명공학은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SMP라고 하는 정말로 실용성 있는 화장품, 전 세계 면세점에 다 입점이 되어 있는 화장품, 문채원이라던가 송승헌이라던가 이런 연예인들이 광고하는 이 화장품을 출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타오바오라고 하는 중국의 최대 쇼핑몰에 우리 동물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거를 출시해서 1위를 찍었던 회사입니다. 작년 2017년 3월 2일에는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된 회사입니다. 자산이 있습니다. 회사가 이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일단은 이 회사는 돈으로는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SD생명공학이 있고 솔렉이 있고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플랫폼 사업을 한다는 게 솔렉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화장품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회사는 돈이 많아야 된다. 두 번째 뭐였냐면 전략이 있느냐가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렵기 때문에. 뭐가 어렵냐면 내가 누구를 가입을 시켜야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누군가가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기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핸드폰이 있는데 여기 있는 친구한테 팔고 싶습니다. 팔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은 TV에도 나오지 않고 듣보잡이고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핸드폰이에요. 그럼 제가 친구야 이 핸드폰 좀 사줘. 얼마냐 하면은 150만 원이야. 얼마나 좋아. 진짜 괜찮지. 이거 열어보니까 이거 사진도 찍힌다. 핸드폰이 터치 기능도 있고 액정도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어때? 라고 하면은 친구가 이 사기꾼 새끼 이렇게 딱 하고 거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갑자기 어느 날 TV에 삼성 갤럭시 노트 8이라고 TV에 나와서 광고에 옛날에 전지현처럼 막 춤을 추면서 이걸 딱 선전을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이걸 딱 들고 다니면서 친구에게 전달합니다. 전달하지 않아요. 야 이거 진짜 좋네? 친구가 한마디 야 그거 어디서 샀어? 보니까 진짜 예쁘네. 150만 원이라는데 여기서 나 100만 원에 샀는데 야 나 그거 좀 사게 해줘. 이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말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 네트워크 마케팅이 힘든 이유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이 많아져야 돼. 말이 없어야지 사람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야지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공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첫 번째 화장품으로 스타트한답니다. 왜? 화장품이 제일 처음에 스타트하기 제일 쉽고 모든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피부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도 제일 높기 때문에 화장품을 시작한답니다. 그런데 회사의 전략이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전략인가요? 얘기했더니만 브랜드 전략이 돼요. 무슨 브랜드요? 명품 브랜드랍니다. 명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갑자기 샤넬이 2017년도에 샤넬이 오픈을 했어. 그럼 샤넬이 명품인가요? 아니죠. 갑자기 구찌가 2016년도에 구찌가 탄생이 됐습니다. 2018년도에 구찌는 명품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명품이라는 건 적어도 몇십 년 동안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제품이 정말로 어떤 썼을 때 정말로 좋고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게 정말 좋다라는 게 몇십 년 동안 인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명품이라는 게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명품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어요. 명품이라는 말은 함부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회장님은 명품을